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응급실 문이 부서질듯 열리며 한 남자가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그의 손에 쥔 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고 그 안에는 15년 전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김지호는 그 편지를 집어들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것은 그의 잊힌 사랑, 이제는 죽은 연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지호는 그날 밤 평소처럼 응급실의 혼돈 속에서 움직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응급실은 언제나 전쟁터였다.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노인, 술에 취한 청년들 그 모든 고통이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갔다. 38살의 그는 15년째 이곳에서 일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를 철벽의 지훈 선생이라 불렀다. 웃음은 적고 말은 짧았으며 사생활은 철저히 가로막혀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 편지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편지는 박민준의 것이었다. 15년 전 대학 시절, 지훈의 첫사랑. 그들은 의대생으로서 밤새 공부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민준의 미소는 지훈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졸업 직전, 민준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반대로 사라졌다. 미안해, 지훈아. 우리 사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그 한마디와 함께. 지훈은 그 후로 벽을 쌓았다. 커밍아웃. 꿈도 꾸지 않았다. 한국의 병원, 특히 응급실처럼 보수적인 곳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동성애자라는 낙인은 직업, 명예, 모든 것을 앗아갈 터였다. 편지를 읽는 동안 지훈의 손이 떨렸다. 지훈아,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말할게. 가족이 아니라 내가 두려웠어. 네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죽어가고 있어. 이 병원에 네가 있다는 걸 알았어. 이 편지를 통해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래. 사랑해. 영원히 민준은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이 편지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지호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끼며 편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마스크를 고쳐 쓰고 그 비밀을 가슴에 묻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응급실은 미묘하게 변했다. 동료 간호사 이수연이 지훈을 유독 신경 쓰기 시작했다. 수연은 30대 초반의 싱글맘으로 병원에서 유일하게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수연은 지훈의 피곤한 눈빛을 보며 조용히 커피를 건넸다. 선생님, 오늘도 늦게 가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지훈의 고독이 보였다. 그녀 자신도 10년째 이 병원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았다. 딸 하나를 키우며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며칠 후, 지호는 민준의 장례식 소식을 들었다. 편지 속 주소로 보낸 꽃다발이 반환되었다. 그는 조용히 장례식장에 갔다. 비가 그친 서울의 거리, 검은 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인 홀, 민준의 어머니가 지훈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당신. 민준이가 언급했던 그 사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이가 편지를 썼대요. 당신에게. 그 애가 후회했어요. 왜 그때 떠났는지 지호는 그 말을 듣고 무너질 뻔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호는 수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야간 근무 중이었다. 선생님, 얼굴이 안 좋아요. 쉬세요. 수연의 손이 지훈의 팔을 스쳤다. 그 순간
지호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수연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그 고통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응급실 뒤편 휴게실에서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수연 씨,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나요? 지훈이 물었다. 수연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저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백은 지훈의 벽을 살짝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도 비슷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그 후로 지훈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편지가 병원에 도착한 사실이 우연히 새어나갔다. 행정실 직원이 편지를 열어보고 특별한 내용이라며 소문을 퍼뜨렸다. 김 선생님한테 온 편지. 로맨틱한데. 남자 이름이래요. 응급실은 술렁였다. 보수적인 상급 의사 박 과장이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무슨 일 있나?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 지훈은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피어올랐다. 1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다. 수연은 지훈을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딸의 유치원 행사로 바빴지만 퇴근 후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혼자 있지 마세요. 이야기 나눠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수연의 과거 전 남편과의 이혼, 가족의 배척, 지훈의 고독한 15년. 서로의 상처가 닿을 때마다 이상한 유대가 생겼다. 하지만 그것은 우정일까?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일까?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민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일집크 플러스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젊은 트랜스젠더 남성, 자해 시도. 직원들은 당황했다. 이런 환자 어떻게 대해야 해? 누군가 속삭였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나섰다. 인간으로 대하세요. 성별이 뭐든 고통은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수연이 옆에서 보조했다. 그 환자는 구원받았고 퇴원할 때 지훈에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민준의 편지가 불러일으킨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박 과장이 지훈을 압박했다. 내 사생활이 병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 그 편지 설명에 지훈은 버텼다. 개인 사정입니다. 병원 내 소문은 커졌고 일부 직원은 지훈을 피했다.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수연은 지훈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말할 때예요. 숨기다 더 아파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서워. 그 겨울, 서울에 눈이 내리던 밤, 지훈은 민준의 무덤을 찾았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울었다. 민준아, 내가 원한 대로 할게. 자유로워지게 돌아온 병원에서 그는 수연에게 고백했다. 나, 남자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 당신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이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지만 지훈에 대한 감정은 성별을 초월한 것이었다. 저도요. 선생님. 당신이 특별해요.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싹텄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몰래 손을 잡고 퇴근 후 한강 산책. 하지만 병원의 눈은 날카로웠다. 한 직원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과장에게 보고했다. 김 선생님과 이 간호사, 이상한 사이예요. 박 과장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병원이야? 언제가
여기서 그런 소란 피우면 안 돼. 고조되는 긴장 속 지우는 결단을 내렸다. 민준의 편지를 병원 전체에 공개하기로. 이 편지가 나를 바꿨듯 병원을 바꿀 거야. 수연과 함께 그들은 LGBTQ+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처음엔 반발이 컸다. 보수적인 한국에서 무슨 소리야. 하지만 환자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그 트랜스젠더 환자가 돌아와 증언했다. 이 병원이 나를 구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구하세요. 변화는 서서히 왔다. 박 과장조차 마음을 열었다. 그의 아들이 게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도 몰랐어. 미안하다. 지훈아, 병원은 무지성 교육을 시작했다. 지훈과 수연의 관계는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성별을 넘어선 깊은 유대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병원 이사회가 LGBTQ+ 그룹을 해체하려 했다. 이미지 타격이야. 지훈은 싸웠다. 수연의 딸, 작은 소녀가 병원에 와서 말했다. 엄마 친구 지훈 아저씨, 멋져요. 나도 커서 그런 사람이 될래. 그 말은 이사회를 감동시켰다. 최종적으로 병원은 변했다. 응급실에 무지성 깃발이 걸렸고 지훈은 부과장으로 승진했다. 수연과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삶을 택했다. 민준의 편지는 유리 케이스에 보관되어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되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독 차가웠다. 지훈은 응급실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민준의 편지가 주머니에 무거웠다. 수연이 다가와 블랭킷을 덮어줬다. 추우세요. 같이 마실래요?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수연의 이야기, 그녀의 첫사랑, 여대생 시절의 비밀 데이트, 가족의 배신. 저는 딸을 위해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지훈 선생님 덕에 용기가 나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민준의 손처럼. 다음 날 병원 회의에서 소문이 터졌다. 김 선생님, 그 편지 정말인가? 젊은 레지던트가 물었다. 지훈은 침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다. 말할 거야. 그는 과장실로 갔다. 박 과장님, 제 사생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게이예요. 15년 동안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을 바꾸고 싶어요.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아, 이게 무슨... 병원 규정 위반이야.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연은 지훈을 지원했다. 그녀는 간호사 팀 미팅에서 말했다. 우리 모두 숨기는 게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위해 솔직해져야 해요.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눈물이 흘렀다. 그날 작은 그룹이 생겼다. 무지성 지원 모임. 하지만 반발도 컸다. 일부 직원은 사표를 냈다. 이런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미디어까지 알았다. 서울대병원, LGBTQ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지훈은 압박에 시달렸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민준이 웃으며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민준과의 추억이 지훈을 괴롭혔다. 대학 시절, 그들은 도서관 구석에서 키스했다. 지훈아,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민준의 약속. 하지만 가족의 압력 동성애는 병이야. 민준을 무너뜨렸다. 지훈은 그 후로 사랑을 포기했다. 직장 생활, 승진, 모든 게 일상이 되었다.
수연과의 관계는 달랐다. 그녀는 지훈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함께 산책하며 선생님,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지훈은 그녀를 안았다. 플라토닉한 포옹, 하지만 깊은 감정. 병원 위기는 고조되었다. 이사회가 모임을 금지했다. 지훈과 수연은 항일 시위를 벌였다. 환자들이 지지했다. 저도 LGBTQ예요. 이 병원이 필요해요. 새로운 캐릭터 등장. 젊은 의사 강민수, 지훈의 제자. 민수는 바이섹슈얼로 지훈을 동경했다. 스승님,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의 고백이 그룹을 강화했다. 하지만 배신자도 있었다. 행정실 직원이 정보를 팔아 미디어에 넘겼다. 지훈은 수연에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들의 키스는 없었다. 대신 눈빛과 손길로 사랑을 나눴다. 고조, 박 과장의 아들 고백. 아빠, 나도 게이야. 가족 재회. 용서. 병원 분위기 변화. 지훈의 연설, 15년 숨김. 이제 자유, 청중이 울었다. 클라이맥스, 대형 사고, LGBTQ 환자 구출. 지훈의 리더십 빛남. 미디어 반전 보도. 수연의 딸이 선마, 아저씨 사랑해라고. 가족 같은 결속. 해결, 이사회 승인. 병원 정책 변경. 지훈 수연 공식 커플. 아니, 친구 이상의 파트너. 민준 편지 공개. 기념일. 결말. 1년 후. 병원 축제. 지훈의 연설 변화는 사랑에서 시작되어 수연과 손잡고 미래 향해